면접, 토익, 컴활, 자소서. 준비할 것도 많고 너무 어렵고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취업.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 동국인들의 생생한 합격 후기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잡잘한 후기.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바로 경제학과 1, 2학번 변상철 학우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1, 2학번 변상철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감정평가사로서 2018년도에 입사해서 2년간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정평가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감정평가사는 토지 등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대상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토지나 건물, 그 외에도 소유권 외의 권리나 무형자산 등을 일컬어서 모든 것을 평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평가사는 이러한 점이 장점이다라는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수인데 지역마다 물건을 조사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다양한 곳을 가서 사무실에 박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보면서 시장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공적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사의 좀 특별한 장점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자부심이 있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저 처음에 접한 거는 일단은 군대를 전역하기 전부터 무슨 전문직 계열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일반 기업보다는 뭔가 업무 자율성이나 좀 안정성을 저는 봤어요. 전문적인 제 업무 역량을 갖추고 싶어서 그런 쪽을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회계사 쪽 실패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배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어쩌다 보니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현재 다니시는 직장은 어디신가요? 현재 다니는 직장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면 감정평가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규모에 따라 대형, 이렇게 중소형, 이렇게 사무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대형 법인으로 제가 부서는 감정팀에서 소속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업무는 감정평가 업무라고 해서 토지나 부동산, 기계기구,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을 감정평가 업무 외에도 컨설팅이라 해서 사업성 검토나 그런 수지 분석 같은 걸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는 시험을 거의 몇 년 동안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시험은 얼마 정도 준비하시나요? 네, 저는 2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제 주위에서 보면 한 평균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되게 빠르게 합격하셨네요? 근데 운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격 시험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커서 몇 년 준비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감정평가사는 1차랑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차는 민법, 경제학 원론, 부동산학 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라는 시험과 그리고 회계학 시험 이렇게 1차 과목이 있고요. 네, 2차는 감정평가 이론, 실무, 그리고 법규 이렇게 해서 3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준비는 혹시 현강으로 하셨나요? 인강으로 하셨나요? 1차는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현장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2차 같은 경우는 가서 들었는데 신림동 쪽으로 가서 한 1년 몇 개월 동안을 토요일마다 한 5시간 정도 시험을 이렇게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 리뷰하는 형식의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모의고사 치는 이유가 시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논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쓸지 그런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꿀팁이 있을까요? 네,
꿀팁이라면 1차 시험은 아마 객관식 시험이고 그 이제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이제 절대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하고 2차 시험이 돼야지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1차에 몰입하는 것보다 60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이제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차 시험 때문에 고배를 마시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객관식 시험은 내가 찍을 수라도 있는데 네. 서술형 이제 시간이 100분이에요, 한 과목당. 그리고 이제 16페이지 정도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공부의 바탕이 돼야지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모든 걸 외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천천히 이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멘탈 관리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 2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비중을 두고 공부하셨나요? 저는 병행해서 하진 않았고요. 그 1차를 좀 단기간에 하자 해서 1차에 집중을 하고 1차를 끝낸 다음에 2차를 했습니다. 공부 시간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1, 2차를 이제 병행을 하고 하면서 이제 1차 시험 3개월 전부터는 1차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시험에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질이 우선일까요? 양이 먼저일까요? 질과 양은 둘 다 중요한데 사실 왜냐면 일단 논술형 시험은 어느 정도 외우지 못하면은 양을 쓸 수가 없어서 풍부하게 이제 많은 걸 암기하고 질을 높인 상태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둘 다 챙겨야 되는. 네, 무조건 둘 다 챙겨야 되고 그래서 그 둘을 챙긴 사람만이 합격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 난이도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체력 관리도 필수일 것 같은데 혹시 학원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체력 관리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앉아있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그쵸, 우울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차 때는 따로 관리하진 않고 네네. 2차 시험 때는 이제 한 어느 정도 적정선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한 9시 이제 공부 끝나 9시에서 10시 사이에 헬스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러닝 정도 뛰고 이렇게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만 있으면 정말 취업 문제는 없나요?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 감정평가 법인에서 계속 감정평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취업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기업의 사원과 평가사라는 직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업무를 담당하는 게 좀 많이 다른데 대기업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면 이제 그 팀의 뭐 팀장이라든가 직급에 따라 이제 하는 역할이 다 다르고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평가사는 이제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게 있죠. 그리고 대기업 사원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있을 텐데 저희는 좀 그런 거에서 좀 유연한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정평가사와 같은 여러 시험을 앞두고 있는 동국대학교 학우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앞두다 보면은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두려움도 앞서고 결과가 잘못되면 좌절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어떤 도전을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집중을 하면은 얻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어떠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결과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촬영에 합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앞으로도 변상철 학우분의 잡은 물론 모든 일들이 슬슬 잘 풀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